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 순국 선열과 호국 장병의 희생을 기리면서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시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5월중 고용이 55만 9천 명 증가했는데 4월보다는 크게 증가했으나 예상보다는 적게 증가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향후 하락 반전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블룸버그 통신인 보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시는 6월 5일 오후 3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시는 어제 런던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율을 합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Job Growth Picks Up, Desperate Employers Boost Wages to Attract Workers. 로이터 통신 보시죠. 미국의 5월중 고용이 55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월 27만 8천 명보다는 크게 증가했으나 전문가 예상 65만 명보다는 적었습니다. 고용이 크게 증가한 요인은 첫째, 백신 접종 확대입니다. 전 국민의 50%가 넘게 지금 백신 접종하였고요. 이로써 이제 경제 봉쇄가 해제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고 금융 완화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여가 및 접대업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29만 2천 명 증가했는데 이 중에 식당 및 술집이 18만 6천 명입니다. 다음 지방정부 및 교육에서 5만 3천 명 증가했는데요. 개인 교습이 증가한 요인이라고 그러네요. 제조업도 2만 3천 명 증가했는데 그러나 건설업은 2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률은 5.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자 수는 931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업 요인을 보면 어린이 돌보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아직 학교가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실업수당을 넉넉히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별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매주 300불 추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00불 추가 지급은 9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5월 고용 보고서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로 여성 고용 증가가 현저하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신규 고용의 56.2%가 여성입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여성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작년 2월 1일 180만 명의 여성이 실직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청년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전월에 11.0%에서 이번 달에 9.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16세에서 19세까지 10대 실업률이 급락하였습니다. 부럽군요. 시간당 평균 급여도 5월 중에 0.5% 상승하였는데요. 전월에 0.7%보다는 적지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쓸만한 근로자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꾸준한 경기 회복 국면이 진행 중이라는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고용 증가를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용 호조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데요. 페드는 아직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페드의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4월 중에 코어 인플레이션이 3.1%나 상승한 바 있습니다. 타겟 레이트 2%로 훨씬 넘어선 거죠. 그리고 이번 달 임금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페드의 물가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요. 이를 기초로 하는 페드 정책도 오류 가능성이 점점 커가는 거죠. 제 생각에는 페드가 조만간 테이퍼링에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토픽. 위엔 is set to weaken from here with or without PBOC. 블룸버그 통신 뉴스 보시죠.
위엔화는 지난주에 5년 내 최고 시세를 나타냈는데요. 과거 1년 전에 비해서도 9.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중국 인민은행이 외화예금 지준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는 며칠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지난 6일 종가가 1US달러당 6.3945 이엔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중국 인민은행은 외화예금 지준율을 현재 5%에서 15일부터는 7%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화예금 잔액이 약 1조 달러인데 지준율 5%대는 500억 달러로 예치하다가 앞으로 7%, 즉 700억 달러로 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중의 외화 200억 달러 공급 감소 요인이 생기는 거죠.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요인입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 주장 근거를 그 시관점에서 보면은 우선 인민은행의 외화 지준율 인상 그리고 추가 조치도 시사했고요.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거시 경제가 작년에 팬데믹을 빨리 회복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는데 이게 상대적인 호주 국민이 약화된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US 달러 대비 위엔화 환율 추이인데요. 지난 1년간 위엔화가 많이 올라갔죠. 향후 위엔화 수급과 관련한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첫째, 홍콩 거래소 상장 중국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늘어납니다. 6월과 7, 8월에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배당금을 달러로 바꿔가기 때문에 위엔화 약세 요인이 되죠. 두 번째로 외국계 펀드 자금은 유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채가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의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는 위엔화 강세 요인이 되죠. 세 번째로 미중 간 무역 분쟁 변수가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59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금지를 지시했죠. US 달러 공급 감소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국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의 채권 거래 온라인화가 곧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홍콩 거래소보다 중국 거래소 쪽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엔화 약세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 정부가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한도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엔화를 매도해서 외화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위엔화 약세 요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위엔화 환율 전망을 보면요. 금년 내에 현 수준에서 3% 정도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달러당 6.4 내지 6.6 위엔 범위에 들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펀더멘탈이 올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6.2 위엔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네요. 여기서 중국 경제 관련해서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가 아주 어렵다, 폭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큰 것은 사실이죠. 기업 부채 과다, 그림자 금융, 미국의 기술 및 무역 제재 등이 해당되는데요. 제 생각에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성장통 정도로 보이고요. 큰 외부 충격이 없는 한 해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환율을 얘기할 때 펀더멘털스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펀더멘털스란 GDP, 국제 수지, 통화량, 금리 수준, 재정 수지, 국가 부채, 산업 간 인풋, 아웃풋 등 대부분 국민 계정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따라서 환율을 예측을 위해서는 국민 계정 통계를 잘 팔로우업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6월 5일 제네바 현지 시간 오후 3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7,224만 2천 명으로서 전주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반면에 사망자 수는 370만 9,397명으로 전주 대비 5.1%가 증가했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걱정이군요.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16억 3,800만 명이나 됩니다. 전주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국가별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현재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터키, 러시아, 영국, 이탈리,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콜롬비아 순입니다. 지난 주말 런던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15% 최저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법인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제의했는데요. 당초에는 21%를 했었죠. 협상 과정에서 15%로 내려온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공평하고 정당한 텍스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하네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법인세율 제도가 도입되면은 그동안 국가 간 대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앞으로 없게 되겠죠. 아일랜드 등 텍스 헤이븐 국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차단되니까 반발도 나오죠. 중산층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와 형평을 맞춘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재정 수지 개선 효과도 생깁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각국이 재정 수입은 줄고 재정 지출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더 필요하고요. 최종적으로 각국의 조세 법률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에 최대 하이라이트는 목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대체로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굉장히 높죠. 지난 4월에도 4.2% 높이 상승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거죠. 페드가 중요시하는 코어 인플레이션도 3.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페드의 타겟 레이트 2.0%보다 훨씬 높죠. 지난주에 주식시장을 보면 AMC 등 소위 밈스탁이 재차 강풍을 일으켰는데요. 주식시장에 버블이 쌓인다는 느낌입니다. 올 들어 에너지 주가가 많이 좋았는데요. 올해 들어 오일 등 국제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국제 상품 가격도 이제 버블 상태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올해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는 밈스탁 주가 동향입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제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